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고민이신가요? 멘탈을 강하게 하는 비결 6가지. 사장은 멘탈이 90%. 오시노 마리코. 회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의 멘탈입니다. 즉,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죠. 멘탈을 강하게 하는 비결 6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돈으로 고민할 때 꼭 했으면 하는 4가지.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돈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면 이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머릿속에 돈 생각만 들면 회사의 일도 자신의 일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이념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느 카페 경영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대답은 직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돈이 없으면 무엇이 불안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는 막연한 불안이 가장 장애물이 됩니다. 인간은 이것이 불안이라는 정의가 정해지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터널에 들어가서 사방이 어두우면 불안합니다만 출구의 빛이 보이면 불안은 사라지고 말죠. 불안의 정체를 알게 되면 불안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셋, 돈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에게 상담해 보는 겁니다. 돈에 대한 고민은 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주변에 상담하기 어려운 고민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짊어지지 말고 누군가에게 상담해 보는 겁니다. 상담 상대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넘버2라든가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멘토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줄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넷, 기회가 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작은 문제가 생긴다면 기회가 왔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경영자가 돈 때문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은 한 단계 위의 무대로 올라가기 위한 스타트 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럴 때 거래처의 탓이라든가 경영 환경의 탓이라고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위기일 때 더욱 큰 돈을 운영하기 위한 점프대에 있다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존심 때문에 사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을 때. 사장은 사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장은 무엇이든지 알고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슈퍼마켓의 사장님인 니타 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타 씨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방송에서 소개된 어떤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고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니타 씨의 경영 방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인 사장이라는 것은 카리스마였습니다. 카리스마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피라미드 정상에 있는 저 멀리 보이는 카리스마 사장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절한 경영자입니다. 하지만 니타 씨는 일본의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 카리스마 경영자였습니다. 사원들에게 절대로 약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심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을 관두기 전에 점장들에게 본심을 얘기했습니다. 점장회의에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전원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잘 안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마도 저의 경영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폐만 끼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사장 자리를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점장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진정한 자신을 감추면 주변에서도 본심으로 나와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인격자입니다. 사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점장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게 된 니타 사장의 슈퍼는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작 7개였던 점포가 무려 3년 만에 37점포로 늘어났습니다. 니타 사장은 성공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내가 본심으로 전달했던 것이 가장 컸습니다. 모두가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나 자신은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보람을 느끼는 나날입니다. 세 번째, 의견이 맞지 않는 상대방을 신용할 수 없어서 바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에게.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신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관두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귀는 상대가 한정되어서 회사 실적도 떨어지게 됩니다. 왜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과 인연을 끊어버릴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입니다. 비판받기 전에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자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의 인연을 끊음으로써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지 하면서 죄악감만이 쌓여갑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끊는 행동을 상대방이 했을 때는 굉장히 미워하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해도 싫은 것을 상대방에게 해버리는 심리가 발생돼서 그것이 죄악감으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사원뿐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한번 함께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줍니다.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고 싫음의 중간인 그레이 존에 두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큰 그릇을 만듭니다. 리더가 되면 다른 타입의 사람들을 점점 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직원들이 육성되지 않고 맡기지 못할 때 고급 주택가에서 치과병원을 경영하는 나카가와 씨는 직원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의료 미스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저 치과 의사는 안 돼 라는 소문이 나면 바로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기지 못하고 결과 사람이 육성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육성되는 회사와 육성되지 않는 회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젊은 직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달렸습니다. 윗사람이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원이 육성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틀렸습니다.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은 육성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육성은 그 다음입니다. 육성하면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5번째, 언제나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느 병원의 원장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영자는 업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최악의 상태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여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전달해드리면 언제나 신중하고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사태를 생각해두고 안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안심한다면 그걸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병원 원장처럼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걱정되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직원 중에 성격이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의를 해도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원내의 분위기가 나빠지고 환자들도 오지 않고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경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직원 중에 강한 성격의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런 것을 연상게임처럼 경영할 수 없는 상태까지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을 말입니다. 성격이 강한 직원이 한 사람 있을 뿐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미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전에서 회피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앞에 것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혹시나 그 뒤에까지 생각하게 될 때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뒤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신경 써서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망상입니다. 망상을 한다면 즐거운 이미지를 가지고 망상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코로나로 회사 실적이 떨어져서 회사의 미래가 불안한 분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의 실적이 악화된 회사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실적이 떨어져서 지금의 사업으로는 장래가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에 무엇이 불안할까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인지, 상담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인지,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인지 사람에 따라서 불안은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규 사업에 불안을 느끼는 사장님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반대로 두근두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불안해하는 사장은 자신의 마음속에는 없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타입입니다. 한편 두근두근거리는 사장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에 중심을 둡니다. 결국 할 수 없는 것에 중심을 둘 것인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심을 둘 것인가 하는 차이입니다.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은 없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두근두근하면서 할 수 있는 사장은 자신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은 이런 것에 이런 것들을 해왔다면서 이미 해본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의 숫자뿐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경험, 사장을 해온 자신의 평가, 지금까지 세상에 내놓은 가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을 가지는 겁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경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것이 큰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타인에게 있어서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안 되어 있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